마케팅 트렌드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월 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무료 상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알파세대가 온다의 저자이신 노준영 저자님의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단 선착순 30명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장소나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꼭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이건 굉장히 저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사항인데, 알파세대 분들이 자기 소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용돈 받으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이제 문구점 가서 맞아요. 그게 국룰이었어요. 문구점 네. 가서 아니면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거나 네. 그게 국룰이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 친구들은 달라요. 물론 그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어떤 친구는 피규어 사러 가고, 어떤 친구는 행사에 돈 쓰러 가고, 어떤 친구는 또 무슨 뭐 야구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인식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녕하세요. 마케팅 구루로 돌아온 AMPN 글로벌 전략제안본부 3팀 최소연입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세상을 읽고 말하는 노준영 작가님 모셔봤는데요. 오늘은 알파 세대가 온다라는 신작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시는 동안 어떠셨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세 번째 왔는데요. 지난번에 요즘 소비 트렌드라는 책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살짝 힌트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번에 신작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네. 예, 다시 나오면 한번 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래에 좀 책 빨리 작업해서 다음 책으로 다시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연찮게 또 기회가 맞아서 이제 다시 오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네. 오는 길은 뭐 늘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스튜디오가 상당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어쨌든간 제 신간 또 알파 세대가 온다 나오고 또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작가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북 포함해서 책을 한 5권 정도 냈습니다. 이제 알파 세대가 온다는 제 5번째 책이고요. 평소에는 마케팅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 연차가 8년 차에 접어들어서, 저도 또 꽤 오래 강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끔씩 하고요. 네. 사실 이거 하면서 처음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몇 년을 했나, 이런 프로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네. 정리를 했는데, 네네. 그동안의 사례를 다 모아보니까 이제 8년 차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네. 뉴비다, 아니면 또 이제 초년생이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이제 좀 중견 강사 라인에 좀 들어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중견 강사는 말만 중견 강사고요. 돈을 일단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많이 하신 만큼 그런 노하우가 이 책 속에 정말 잘 녹아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권이나 책을 내주셨는데 이런 원동력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일단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글을 쓰는 걸 싫어한다면 정말 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근데 사실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제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지만, 항상 이렇게 좀 정리하거나, 아니면 뭐 일기 쓰거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은 이제 1년에 한 번은 정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꼭 나오지 않더라도, 네네. 1년 정도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쵸. 또 새로운 현상들도 발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1년에 한 번은 제 스스로 정리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루틴처럼. 꼭 정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루틴을 수행을 하면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제안을 해서 또 책이 나오게 되는 거고, 혹시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 스스로는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뭐 마케팅이나 이런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다행히 또 인연이 다 닿아서 정리할 때마다 책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루틴화 시키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루틴화를 하라. 그러니까 아침에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생기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로 나온 신문 기사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뭐 시사면을 보는 게 사실 아니라, 네네.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새로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 신제품을 내면 보도 자료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그 보도 자료를 좀 찾아보는 경향이 있죠. 아침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또 저녁 때는 제 스스로 좀 약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디오 클립이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리는 어쨌든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리하는 과정들이 루틴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연도 해주시고 이제 SNS 활동도 해주시고 회사 대표이시자 맞아요. 심지어 팟캐스트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정말 다양한 활동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생활의 루틴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틴화가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어려웠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루틴화가 되어 있으니까 하기 싫은 날도 이제 억지로 좀 하는 거죠. 왜냐면 하루 빼먹으면 스스로 좀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 마음먹은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루틴을 만드세요. 저도 제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트렌드에 관련해서 다양한 책을 저술해 주셨는데요. 네네. 이번 이제 알파 세대가 온다. 특히 이제 알파 세대에 관련해서 책을 좀 자세하게 저술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 이유와 계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알파 세대가 2010년 이후 출생자를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멀게 맞습니다. 느껴지죠. 아니면 저희 나이 때라고 하면 아마 조카 정도? 만약에 뭐 익숙하다면 그렇죠? 조카나 아니면 동생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좀 어려울 것 동생은 같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고 조카 정도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네.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2010년생 이후다라고 하면 가족이 아니라 그러면 더 멀게 느껴져요. 사실. 근데 이게 저희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초반 정도까지 커버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나이대가 문제는 이 친구들이 사회로 나갈 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4, 5년 뒤면은 사회생활을 하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벌써 성인이 되어버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아니면 내 직장의 후배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계기는 사실 저희가 MZ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생각해보시면 Z세대하고 밀레니얼 세대하고 되게 멀어요. 네.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멀죠. 맞아요. 거의. 네. 그래서 MZ세대가 도대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나. 맞아요. 네. 저도 딱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MZ세대 마케팅이다 이런 강의도 하고 실제로 네네. 그리고 제가 기존에 썼던 요즘 소비 트렌드나 아니면 2019년에 냈던 인사이 시대 같은 경우는 네. 다 MZ세대에 겨냥한 책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런 책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 제가 저술을 하고도 너무 멀다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 제가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네네. 제가 밀레니얼 세대인데 Z세대 친구들을 밀레니얼 세대인데 이해 못하는 경우도 꽤나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가 뭐 그러잖아요. 나 꼰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을 만한 걸 해요. 실제로 저도 행동을. 그러니까 너무 먼데 같은 세대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던 와중에 Z세대는 사실은 알고 보면 알파 쪽이랑 조금 더 가까워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알파 쪽이랑 조금 더 가깝고 사실은 밀레니얼하고는 그렇게 가깝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포괄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간 Z세대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Z세대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앞으로 도래할 세대를 조금 더 메인으로 다루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제 알파 세대를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책 안에서 이제 원래는 MZ 세대에서 그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이번에는 새로운 단어 잘파 세대라고 맞아요. 잘파 세대. 맞아요.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도 MZ 세대라는 단어보다 잘파 세대라는 단어의 개념을 알고 나니 잘파 세대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Z세대하고 알파 세대도 사실 멀기는 해요. 멀기는 하죠. 네, 멀긴 하죠. 솔직히 멀기는 한데 근데 비슷한 성향들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알파 세대가 물론 새로운 세대긴 하지만 Z세대에서 조금 더 심화된 특징들이 몇 개 좀 있거든요. 근데 밀레니얼하고 Z는 많이 달라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간 세대 논의는 앞으로 계속 돼야 되잖아요. 알파 세대 다음 세대도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 와중에 조금 마중물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집필을 하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왜 알파 세대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알파 세대가 사회에 나올 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여기가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건 굉장히 저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사항인데 알파 세대 분들이 자기 소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자기 소비라 하면 뭐냐면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으면 예전에 용돈 받으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이제 문구점 가서 맞아요. 그게 국룰이었어요. 문구점 가서 맞아요. 뭐 하나 사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거나 그게 국룰이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 친구들은 달라요. 물론 그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어떤 친구는 피규어 사러 가고
어떤 친구는 행사에 돈 쓰러 가고 어떤 친구는 또 무슨 뭐 야구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인식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알파 세대를 두고 농담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엄마 없어도 되는 세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비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교육을 시키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성장할 때보다는 맞벌이 가구가 많아요. 네, 맞벌이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뭐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세대들보다.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어머니가 항상 집에 계셨고 네. 아버지는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항상 어머니 영향을 받고 살았죠.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세대들은 나를 조금 더 보는 거고 결론적으로 나하고 대화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나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너무 지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근데 그거는 나쁘게 해석하시는 거고 내 앞에 나와 있는 이 가치라던가 돈을 내가 알아서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어떤 브랜드 입장에서는 일찌감치 이 친구들을 공략을 안 해놓으면 마음 밖에 존재하면 이게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밖에 존재하는 그냥 누군가가 좋아하는 그 브랜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들 있죠. 신문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알파 세대인데 벌써 명품에 길들이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요새 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보셨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근데 그걸 비즈니스로 돌려버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데 비즈니스로 돌려버리면 지금 이 친구들한테 인지도를 쌓지 않으면 나중에 그 취향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략이 가능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알파 세대가 꼭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도 큰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알파 세대를 공략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익숙해지고 자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브랜드 같은 경우도 자꾸 본 브랜드는 익숙하지만 사실 처음 보는 브랜드는 일단은 조금 어색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브랜드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알파 세대한테는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다가가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 소비에 대한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내 소비 안에 소위 그 틀 안에 못 들어가게 되면 잘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MZ세대와 알파세대 혹은 잘파세대의 소비 트렌드의 차이를 둔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소비가 가장 많다는 걸 조금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저는 잘파 세대는 눈치 보지 않는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너무 좋아요. 나는 너무 좋은데 이게 다른 사람이 보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괜히. 이런 것들. 우리 소위 말해서 덕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아이돌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자기 취미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뭔가 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괜히. 그쵸?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못한 것들이 많아요. 괜히 그래요. 괜히 남들이 그렇게 안 볼 텐데도, 괜히 기분이, 나 이런 거 좋아한다고 누가 알면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남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잘봐 세대는 눈치를 안 봐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게,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누굴 눈치를 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겠다는데 무슨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는 소위 말해서 조금 뭐 우스운 표현이지만 약간 눈치가 존재했다. 눈치라는 건 사회적 기준이라던가 사회적 통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라고 보면 잘파로 내려오게 되면 사실 그런 게 많이 영향을 안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영향을 안 주니까 결론적으로 이 소비 트렌드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획일적일 수도 있고 획일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애매한 얘기인데 소위 말해서 우리 지금 탕후루 열풍처럼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호기심이 터졌을 때는 획일적으로 돌아가요. 획일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획일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각자 지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각자 내가 사고 싶은 거. 너 샀는데 너 이상한데?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내 돈 내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획일적일 수도 있고 획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획일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대세 안에 못 들어가면 조금 좀 뒤처지는 느낌도 살짝 들고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리고 내가 내 것만 추구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눈치가 보여요. 좀 이거 아니지 않나? 라는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비 트렌드 성향은 좀 많이 다른데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획일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탕후루 열풍처럼. 그래서 조금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사회와 동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뭔가 사회의 다원화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세대이면서 맞아요. 네.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된 세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객관화라는 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다른 세대보다 많았다.
요걸로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알파 세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와 정보를 알려주셔서 되게 흥미롭게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